주먹 주시는 줄 지금 알았어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점치시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게 가족이라는 유산화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리더님의 스폰서를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나도 리더님을 자식으로 택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레그상으로 이 비전을 통해서. 근데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좀 고민했는 게 그 아까 물으셨잖아요. 정말 막 부정적이고 이런데 그 사람이 이거 유산화를 하겠다고 홈 미팅을 했는데 내 파트너는 저 같으면 못 보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우스갯소리로 뭐 낯가린다 그랬는데 이 레버리지를 할 때 누가 이제 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저희가 유산화를.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유산화를 한다 해놓고 모든 문제를 나한테 할 것 같은 성격을 가진 걸 자, 아는 오케이.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 이런 케이스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리더님 몇 년 만에 읽으셨죠? 오는 네, 그렇죠. 그분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이었어. 근데 난 이 사람은 싫은데 오는 거죠. 안 하고 싶어.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것 같아. 자, 모든 그러니까 사람은 레버리지 변화해요. 할 때 자식은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쵸. 사람이- 그런 선택은 있어요. 그 나는 선택은 사람 있어요. 스폰서니까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가능하신 분인지 아니면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굉장히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제가 리더님들과 사업 초반에 미팅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명단을 보고 실제로 그 명단을 만나면 제가 그 약속을 하자 그러잖아요. 이 가족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혜영 리더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이따 하자. 왜?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변화하는 시점을 초기 사업자가 핸들링하기엔 너무 벅찰 수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님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뭐? 누가 컨트롤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또 팀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가 자식 키울 때 속상하면 어디 가요? 엄마한테 가잖아. 누구한테 도움받아? 옆집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면 안 돼요? 형제들. 봐봐, 내가 애를 낳았어. 근데 옆집에 아가씨한테 가서 물어보진 않잖아. 그죠? 내 동생. 그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았어. 셋째를 낳았어. 셋째는 어떻게 키웠는데 아가씨한테 가서 물어보진 않잖아. 20대한테 가서 물어보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형제 라인이랑 소통을 할 때도 뭐 골드 이상 직급자들 경험이 있고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상의하라 그러는 거지. 자, 그룹의 다이아몬드는 모두의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템에서. 나한테 온다고 난 절대 부정적이라 얘기를 하거나 이 모든 것에 해가 되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제가 이 일을 해보면 네트워크라서 별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살이랑 똑같아. 그 이치만 맞물리면 돼. 안 스폰서님 늘 강조하시는 형제끼리 잘 지는데 부모한테 불효하는 집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형제라인들랑 잘 지내야 되는 거 시스템에 와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늘 느끼는 형제라인 집의 가장 근원, 지용이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지용이가 고민을 털어놓는 건 누구? 이모, 삼촌, 그리고 제게는 결국 들어오죠. 저한테 직접 올 수도 있고 할머니를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언주한테 그랬다더라. 요것 좀 챙겨줘라. 똑같은 거야, 이 일도. 어머, 리더님, 정수지대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왜 그 얘기를 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아, 내 새끼가 얼마나 좀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거기 가서 그랬을까. 짜내야 되는 거야. 일단 1순위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뭐 애들도 다 똑같아. 사춘기가 있고 오춘기가 있고 막 갱년기가 있고 하는 것처럼 파트너도 똑같아. 자식 키우는 순서랑. 그러면 이 친구가 왜 형제라한테 그 말을 했는지 원인을 봐야지 하고 안 하고의 행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잘못하면 자식이 어때? 쫄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우가 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겁나 쫄아서 왔어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났냐고. 근데 중요한 거 아빠의 반응이 전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대화로 풀어지거든요. 왜?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노력해주는 그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저는 안 받아. 그거는 그냥 행위에 대한 책짓질인 것 뿐인 거잖아. 무슨 상황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족이 합을 맞추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뭐? 형제 몇 명이에요?
나 5명이잖아요.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싸워. 많이 의견 차이도 나고 내가 5이라서 알아. 그런 차이를 그냥 우리가 세상 사는 거에 맞물려서 들으면 알 수 있다. 자, 현실 내적 마케팅의 이해, 왜 해야 되는지, 왜 유산한지, 그 유산화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 중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월장클럽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배우고 있죠. 그럼 시작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꿈을 이룰지 성공의 과정, 네트워크 마케팅의 과정은 정해져 있어요. 8단계. 어제는 없었던 부분들 내가 더 고민해서 내가 이제 찾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는 거예요. 과정. 성공의 8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책.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8단계를 거쳐서 꿈을 이루는 거고 그 8단계를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후원하면서 가르치면서 그걸 복제시키고 축적시키는 거야. 그게 뭐? 곧 나의 권리 수익.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망 안에서 나와 똑같이 뼛속까지 세상 사는 어떤 가치관까지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을 동일하게 복제와 축적시켜서 이 8가지를 반복하는 거라고. 이 8가지의 기본은 요거라고 그랬어요. 사업 시작하는 거는. 자, 첫 번째. 꿈과 목표의 설정.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유산화 하기 전에 유산화를 왜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 드리죠. 이기적일 정도로 본인 중심적이었으면 좋겠다. 삶을 사는 이유가. 왜?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친정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싸워요. 그럼 유산화 하기 싫어요. 애가 말썽을 해요. 내가 이 새끼 이거 해서 뭐하나 싶어서 또 하기 싫어요. 응?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은 삶 안에서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니까 그 꿈속에 그분들이 있는 거지. 나란 자체는 없고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와서 그 친구분이 또 울컥하셨던 이유가 왜 특히 여자분들 일하면서 애기만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같이 있잖아. 뭘 알아.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식모 같을 때가 있다고. 식모. 아, 결혼했어요. 미안해요. 싱글인 줄 알았어요. 식모 같을 때가 있다고 정말. 그치?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짠할 때가 있다. 특히나 거기에 내가 일까지 해. 일도 하고 밥도 하고 애도 보고 진짜 난 누굴 위해서 사냐 하고 허탈할 때가 있었어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무슨 얘기의 시작이었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우산 들고 학교에 못 갔던 그 미안함.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산을 들고 가도 지용이는 후드를 쓰고 지치고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애예요. 그잖아. 근데 엄마 마음이 미안한 거야. 엄마 마음이. 그 학교 앞에 줄을 쫙 서서 진짜 의전 행사하는 것처럼 자기 애들 막 우산 씌워갖고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원 없이 못했던 나의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 거지. 그 아이는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 정말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 지는 가버렸어 이미 친구랑.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출근을 해야 돼. 일을 하는데 애가 아파. 어쩔 수 없이 그 오는 거 떼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본 경험 있잖아. 얼마나 마음 아파. 내가 어느 정도의 돈과 시간이 받쳐져 있으면 그 시간을 지켜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지용이한테 조금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일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대충 상황을 캐리더들은 알았어요. 묻고 따지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 누려도 돼. 전화가 안 와. 일주일 내내. 아무도. 좀 서운했어.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필요가 없나?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내가 아니까 내가 제주도도 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해도 일도 나한테 키로도 다 막는 거야. 스폰서님 지금 오랜만에 가족 여행 가셨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 거치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형제 라인들이 다 해서 이렇게 도와주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정말 팀 비즈니스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베풀고 나눠야겠다라는 게 그때 또 느껴진 거야. 수입적인 건 당연한 거고. 자, 꿈과 목표. 일단 인생에 대한 꿈과 목표 로드맵을 정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사고 싶다. 언제 살 건지, 내 것만 살 건지, 남편 거 사줄 건지, 엄마 거 사줄 건지, 용돈 드리고 싶다. 막연하게 말고 언제부터 얼마. 애들 학교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내 마음이잖아. 그것도 뭐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 안에서 얼마만큼의 돈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고 뭘 하냐? 유산화의 꿈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결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결단. 해볼까?
지금 이제 알아보는 단계인 거야. 진짜 결단. 인생 뒤바꾸게 단 한 번도 500만 원 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벌잖아. 그럼 잠 안 자야 된다니까. 안 스폰서님 얘기하는 3억을 투자한 것처럼 전 재산을 투자한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는 게 3년, 5년, 10년 평생을 해도 만질 수 없는 수입과 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유산화로 빨리. 그러려면 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시간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그 시간이 전 1년 반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결단했어요. 세 번째 뭐 하죠? 내가 결국은 이 네트를 짜야 될 거 아니야. 누구와 함께 짤 거냐는 거야. 그런 사람 일단 두고 가도 돼요? 보지 맙시다.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리고 요거 하나를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 네트를 짤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유산화 사업을 할 건지. 제품 먹는 소소한 거 말고 이거는 그냥 가다가 가는 과정이고요. 진짜 내가 사업답게. 제가 그래서 우리 유혜영 빅리더님께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인재이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희정아, 넌 지겹지 않니? 감사합니다. 희정아, 넌 지겹지 않니? 아니, 언니 할 때까지 말할 거야. 크게 부담 갖지 마. 나 이번에 올해 하는 순서야. 매년 연초 아니면 연말에 항상 가거든요. 그래, 오랜만에 커피 마시는데 반가워서 나왔는데 또 유산아, 또 유산아. 뭘 해? 또 이거 해, 또 이거. 지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근데 그게 제가 무언가가 해서 불편했었으면 안 받겠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간 어색했을 때는 있었어. 근데 그걸 뛰어넘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언니가 분명히 나오면 유산화 얘기할 줄 알지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네트인 거야. 진짜 내 사람인 거야.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진짜 진정성인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안 한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겁이 난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나한테 노했어. 그럼 내 진심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 되게 얕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명 더 있거든요. 진짜 평생을 두고 유산을 할 사람? 모르지. 5스타 때 할지 15스타 때 그 사람이 할지 그건 모르지. 근데 나는 그 진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로 인해서 본인의 꿈도 그려지겠지.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근데 대신 겁은 나겠지. 두렵겠지. 왜 안 해본 일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 이걸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5년 만에 야 이런 거 했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그 말이 나와야 된다고. 10년 만에. 그게 나의 진심이니까. 근데 대부분 한 번 얘기하고 내가 철벽을 치는 거야 그 사람.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얕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네트를 짤 때 명단을 써요. 이 명단을 어디다 이제 명단 유산화를 모르잖아. 이런 걸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아직. 그럼 뭘 해야겠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초대. 스폰서님 미팅, 2대1 미팅, 뭐 시스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해져 있지만 이 초대를 하는 요령이라는 게 있겠죠. 경험 안에서. 그럼 뭐 스폰서님이 이걸 상담을 하는 거야. 초대를 했다면 뭘 해요? 제가 얘기했던 사업 설명. 제품 팔이 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비전. 사업 설명을 합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뭐 설명하면 땡이야? 들었으면 이 사람이 고민할 거 아니야. 아까처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 들어서 내가 낚이는 거 아닐까? 후속 조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디가 포인트고 뭘 설명해 줘야 될 거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어떤 책을 줘야 될지 알아. 본인같이 딱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갖다 부으면 돼요. 받아들여. 뒤죽박죽 처음에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 책 읽었더니 여기로 들어가고 이거 경험했더니 여기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착착착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면 쫙 잡히는 거야. 그거를 단기간에 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건 한 2개월인 것 같아요. 한 달, 2달.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내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 거. 그래서 뭐 서울, 뭐 종로, 송도, 용인 상관없이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2-3달을. 왜? 이게 잡혀야 되니까. 나만 보지 말고 유산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고. 그분의 스토리를.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1년 했는데 골드야? 5년 했는데 골드야. 뭐가 다를까? 저 사람한테 배워야 할 거? 뭐의 장단점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내 스토리 아래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경험을 도서관처럼 내 머리에 쌓아놔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배설애들 만났어요. 결혼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고 이러이러한 직업보다 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럼 책도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띄엄띄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배설하든 딱 얘기 몇 마디 해보고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파트너에 대해서. 그럼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슬라이드 착착착착착착착 끝!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도. 왜? 이게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고 충분한 스토리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과 감상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 자, 후속 조치를 해요. 그리고 7번 뭘 하냐면 이걸 스폰서님과 계속 상담이라는 걸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걸 보고 싶다. 어떻게 미팅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팅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미팅을 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 자기의 처음이 기억이 안 나.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지? 자기의 처음을 기억하시면 이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영 리더님이 아마 한 2번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답답해 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곧. 자기는 5년 걸렸는데 그 사람은 5분 안에 결정 안 한다고 되게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이 와. 그래서 뭐? 처음을. 아, 나는 5년 걸렸지. 야, 얘가 5일만 걸렸어. 땡큐.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누구랑 상담해? 스폰서니랑 상담해서 후속 조치하는 거야. 이번에 홈미팅 오기로 했어. 5년 만에 왔어. 5년 만에. 근데 2번 얘기했는데 안 왔어. 온다 해놓고 안 왔어. 자꾸 사적이 생겼어.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흥칫뿡 됐어. 뭘 해야 된다고? 후속 조치하고 상담하고 또 초대하면 되지. 초대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또 명단 상담해서 초대하면 내가 되지. 낚였네. 어차피 있어서 허락하는 거 몰랐네. 자, 이렇게 시스템에 와서 하나 두 개씩 깨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면 결정을 안 해. 그럼 이게 앵앵앵 그래. 웃겠다가도 그래 맞아. 희정이도 5년 걸렸는데 쟤 5일만 걸려도 땡큐라고 했어. 그래서 참 그래 좀 더 고민해보자. 생각 한번 해봐. 그럼 희정이랑 차를 한번 만들어서 내가 맛있는 거 넣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 모를 때는 고민해봐도 답도 없어. 알아야 고민도 하는 거고 알아야 할지 말지도 결정하는 거고 알아야 얼마만큼 할지 진짜 결단도 하는 거야 사실은.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1년 안에 골드 간다? 말도 안 되는 그게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인 거야. 너무 쉽게 돈을 벌 것 같은. 평생 못 벌 것 같은데 하루에 유산할 지금 시간 투자하는 거 얼마나 돼요? 미안해요 우측에 있어서. 자, 연봉 3억이면 일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개같이 그죠? 야근 필수. 연봉 1억이면 자, 연봉 3억짜리인데 나처럼 이런 표정으로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신이 나서 아침 대바람부터 나오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 네트워크 한 사람 말고.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있긴 있겠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 우리 그래, 신뢰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부부의 소통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했을 때 가족 단톡방에 저희 엄마랑 동생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언니도 튕겨나가고 형부도 튕겨나가고 다 튕겨나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융통성 없이.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내가 연봉 지금 1억 3억이면 우리 엄마는 걱정하거든. 이제 후원하러 좀 가라. 고만 쉬고. 자고 왜 낮잠 잘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진짜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 엄마 입장에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연봉 1억, 2억, 3억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일하러 간다 그러는데 막 단톡방 보고 막 이러고 사진 찍고 있고 막 알죠? 이렇게 사진 찍고 있고 애 집에 맡겨놓고 나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과 미팅의 시스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다 떨고 뭐라 그러죠?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이게 일인데. 연봉 3억인데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가끔 내가 하는 얘기 해주고 가끔 동그라미 그리고 또 한번 강의하고 그렇지 않다고. 근데 네트워크는 그게 일인 거예요 사실. 그게 일. 자, 8번째. 평소에 전화도 안 오는 032번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지. 언주리더님 벤츠 AS 센터라고 자꾸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찬 것 같아요 혹시. 자, 8번 뭐? 이걸 할 수 있게 복제시킨다. 자, 많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권리수익, 레버리지, 복제, 가르친다, 후원한다. 이게 같은 의미거든. 시스템. 같은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레버리지 원리로 복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복제 유닛은 뭐? 사업 활동으로 보면 이 5가지와 이 4가지의 행위. 그죠? 근데 이 복제의 시작,
유통의 계기점이 나인 것처럼 복제의 시작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유산하다. 이게 이 모든 베이스에 이해가 있고 이 결론이 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소리 들었어, 내가 이런 거 강의했을 때. 그래 니 잘났다, 니 똑똑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해가 있고 결국은 내가 메인이 돼서 유통의 계기점을 만들고 나로 인해서 복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럼 누구부터? 나부터. 최고의 팀원이 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최고의 팔로워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임하는 거. 제가 정말 말수가 많이 줄은 거예요, 배소라 리더님. 상상이 안 가겠지만. 언주 리더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제부터 원스타 갈 때마다 10%씩 말을 줄여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10스타 되면 말을 못해요.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표현하고 겸손하고 더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담아내려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내가 바뀌어서 그들이 바뀌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겠지만 많이 준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나 좋아하지 마. 자,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노트 메모와 오늘 영상 파일은 올라갈 거니까 본인이 쭉 한번 쓰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 이야기를 덧붙여 보세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좀 시작하신 사람은 내가 과연 회사에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브리핑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 학교 가기 취직하기 전 단계라니까.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사업의 진짜 시작이니까. 유선아가 뭐야? 1도 설명 못하면서 나는 연봉 3억에 갈 거야. 그럼 뭐 연봉 3억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누구부터? 나부터. 보상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펙하고 어떻게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시면 돼요. 자, 이 8단계 중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내 인생의 꿈과 목표는 정해졌는지, 유선에 대한 꿈과 목표는 정해졌는지, 막연한 꿈은 꿈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5년, 10년, 중장기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 유산화의 목표. 그렇게 쪼개다 보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정해져. 3개월, 한 달, 일주일, 오늘. 그래서 뭐 오늘이 쌓여야 나의 미래는 오는 거야. 이 목표대로. 한번 툭 꺼지기 시작하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건 유산화뿐만 아니에요. 방학이어서 애들이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 남편이 일주일 휴가 냈다가 회사 가려고 그럴 때 죽을 상을 하고 가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꿈과 목표가 있어야 끊임없이 내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진짜 내가 결단했는지, 말로만 결단했다 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를 보는 거지. 그죠? 명단 어디까지 했는지를 보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배설로님 어디까지 한 것 같아? 8단계 중에 2번. 2번? 확실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확실한 거예요. 쳐다봤을 때 확실해요! 이렇게 말해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진짜요? 결단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랑 공유하십니다. 황현아 리더님이랑 같이. 1번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유산화에 대한 목표를 꾸면 어떻게 결정했는지 본인만 갖고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왜? 본인 혼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다니까. 팀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들과 함께 일으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단했으니까 명단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정수 리더님 어디까지 진짜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안 보이나요? 8단계는 알잖아요. 네, 알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겠지. 그렇죠. 대답하고 싶지 않겠지. 비밀이에요. 자, 어쨌든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복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초대가 잘 안 된다 하면 그 전 단계를 보시면 돼요. 명단을 제대로 썼는지, 스폰서님과 상의를 했는지. 예를 들어 사업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능력치에 대해서 키워야겠죠? 그리고 뭐 초대를 했는데 사업 설명을 안 됐으면 그 사람의 눈과 귀와 코가 안 열렸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계를 지금 내가 무엇에 막힌다면 그 전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생길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한다 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 했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가 문제예요? 1번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번의 많은 부분은 진짜 이기적일 정도로 본인 중심적이어야 내가 잘 살아야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 행복 안에서 그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게 내가 행복한 거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유산화를 하고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남편분들 되게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또 했거든요. 가장으로 오래 사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좋아서 은행 출근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근한 거잖아. 대부분의 가장들은 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이 정도의 수입을 준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이걸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시스템에서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소소하게 제품을 전달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일이긴 하나 중간에 계속 업다운이 있는 이유가 왜? 남편한테 빨딱 꽂으면 되거든 솔직히. 좀 들쓰고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살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수입이 딱 끊어졌다고.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 그럼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한 각오로 유산화를 해야 진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유산화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100만 원 벌 거면 그냥 그만치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500 이하는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정말. 근데 그걸 권리 수입으로 벌려면 500이면 얼마 전 언제 줬더니 한 4, 50억? 4, 50억? 500만 건물인가요? 원 정도. 네. 아니죠. 15억에서 20억. 그죠? 15억에서 20억. 아니죠. 7억짜리 또 나와요. 500만 원 월세 받을 수 네. 있는 상가가 네. 좀 싸네요. 네. 우리는 아메이가 아니니까 많이 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송도가 높아요 월세가.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아,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수입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3천만 원 정도의 권리 수입, 월세, 임대 수입으로 받으려면 최소 8, 90억에서 서울까지 가면 120 몇 억까지 간대요. 그날 그 종로 홈미팅에 부동산 부동산 오시고. 50억이면 가네. 그래서 불려가지고 이제 서울 거 사야지. 레버리지 일으켜야지. 자, 저는 유산화가 끝이 아닙니다. 유산화로 기본적인 걸 해서 내 꿈을 이룰 거고요. 유산화로 모여진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것에 투자해서 또 다른 레버리지를 일으킬 거예요. 저희 집 캐파가 되게 좋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뭐. 어쨌든 시작일 뿐인 거예요. 진짜 원 없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시작이 오늘이셨으면 좋겠고 송도 미팅에서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